안녕하세요, 안학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드라마죠. 지난 6회에서 김 부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산 공장으로 좌천되고 본사에서 직원 20명 구조조정 임무를 받으며 회사 안팎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죠. 그런데 7회 예고에서는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7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고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예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을 보세요. 작업 발판 없는 사다리. 안전수칙 위반. 정리하라고 정리해.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건 평범한 공장 안전 지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7회 전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전수칙 위반이 김 부장에게 내려진 본사의 숨은 미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너네 팀장님 복귀 소식이 좀 스물스물 들리더라는 김 부장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션만 잘 해결하면 복귀할 수 있다는 당근으로 공장 직원의 정리해고에 앞장서도록 김 부장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왜 부장님이? 이 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직원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평소에는 공장을 들여다보지도 않던 부장이 갑자기 안전수칙 위반을 지적하고 정리하라고 명령한다. 직원들의 눈에는 이게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예고에서 계속 나오는 장면을 보면 평소에는 공장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먼 바람이 부셨어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의심입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고 경계심입니다. 본사 인사팀에서 왔다 간 후 왜 갑자기 변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공장 전체에 퍼져나가는 거죠. 이건 공장 직원들이 본사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 하나 올렸다고 공장에서 본사로 컴백이 돼요. 이 대사 의미는 뭐일까요? 안전수칙 위반 리스트 하나 올렸다고 본사에서 복귀 제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김 부장에게 경고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김 부장의 대사를 들어보면 정말 절박해요. 현실성 있는 조언에도 김 부장은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싶어 절규하죠. 심부름은 해야지 안 하면 뭐가 어쩔 건데. 우리 일 좀 합시다. 하기 싫으면 나가고.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간청에 가깝습니다. 본사에서 받은 임무를 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직원들을 내보내야 자신이 본사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일을 밟고서라도 본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예고의 중반부에서는 본사로 오세요. 준비물 잘 챙겨서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사의 인사팀의 담당자가 김 부장을 유혹하는 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뭔가 더 이상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마치 김 부장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예고의 마지막 가장 절망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대사는 정말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건 김 부장의 회의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가? 이게 정말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동료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임무가 과연 정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느껴집니다. 7회의 핵심은 바로 김 부장의 변화입니다. 6회까지는 그가 수동적으로 상황에 휩쓸려 갔다면 7회부터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직원들이 의심하고 공장이 균열되고 김 부장 자신도 이게 일인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본사 복귀의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직원 20명을 구조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올려야 본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공장 리스트 하나로 본사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본사는 암시합니다. 하지만 김 부장도 점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산 공장의 안전수칙 위반이라는 게 뭔가요? 작업 발판 없는 사다리? 이건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문제 삼은 이유가 뭐죠? 본사는 명백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조 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인 거죠. 그리고 김 부장은 그 도구가 된 거고요. 그래서 공장 직원들이 의심하는 거 맞습니다. 평소에는 공장 들여다보지도 않더니라는 대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경계심입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공포죠. 그리고 또 하나. 아들 김수겸이 동료의 대출 사기에 휘말려 3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50대 가장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신호예요.
본사에서는 구조조정 압박을 하고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의심하고 집에서는 아들의 위기까지 터지는 거죠. 그래서 7회의 마지막 대사. 이게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아서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이건 김 부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회까지 김 부장은 본사의 요구에 따라 움직였어요. 아산 공장으로 가고 구조조정 임무를 받고 직원들을 정리하려고 했죠. 하지만 7회에서 그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부분이 원작 웹소설과 다르다는 거예요. 웹소설에서는 상무가 단순히 김 부장의 리더십 개선만 확인하려 했는데 드라마에서는 인사팀이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 부장을 앞세우는 딜을 제시합니다. 즉 드라마가 원작보다 더 현실적이고 비극적으로 각색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7회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7회를 꼭 챙겨보세요. 이 드라마는 한 중년 남성이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본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